노정기죠. 깨어진 뱃조각이에요. 목숨이란 모모란 모모인데 요거 은유법인데 표현법에서 원관념 찾고 의미 해석하면 돼. 자, 어천보다 어설프고 해서 여기는 또 비교법이 나타나고 있고 삶의 특과 어려운 포범처럼 해서 직유법 나타나 있지. 만약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 원관념 해석을 해라. 그래서 여기죠. 너희가 왜 비유와 상징을 배웠냐?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면 원관념 해석을 해줘야 돼. 원관념 파악을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목숨이란 깨어진 뱃조각이에요. 그러면 여기 목숨이 원관념이고 모모란 뱃조각, 요것이 보조관념이니까 모모란 무엇이다? A는 B다 구조예요. 그래서 뱃조각인데 목숨이란 깨어진 뱃조각이에요. 근데 뱃조각의 이미지. 선생님, 원관념하고 보조관념, 원관념을 파악하라.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강의를 보더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나도 한 거야. 두 번째가 좀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달라지느냐? 보조관념의 내포를 파악해라. 보조관념의 내적인 의미, 숨겨진 내적인 내포 파악을 하세요. 자, 갑니다. 보조관념의 내포는 뭐와 직결된다? 주제와 직결이 돼요. 주제와 직결된다. 아주 단순하거든. 이 단순한 걸 왜 안 알려줄까? 밥벌이니까. 근데 난 밥벌이 안 할 거야. 시간 지나면 좀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네. 이쪽 원장님하고 2년 때문에 계속 좀 당분간은 하겠지만 빨리 쉬고 싶어요. 나도 벚꽃놀이 구경 가고 싶어. 요즘에 마음이 콩밭으로 가 있어요. 자, 갑니다. 뱃조각은 자, 깨어진 뱃조각이요. 속성은 뭐다? 수식어. 선생님, 보조관념의 내포를 그럼 또 어떻게 짐작하나요? 여기 요렇게 해서 보조관념의 내포는 세 번째 보조관념의 내포는 수식어죠. 네, 수식어의 성격에서 결정이 된다. 성격에서 결정이 되는데 선생님, 만약에 수식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주제야. 그 다음엔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진 거예요. 3번에 보기 정보까지 얹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쩌저쩌 했던 거 곧 얹어. 깨어진 뱃조각이죠. 그래서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깨어진 뱃조각은 목숨의 무가치함이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무가치한 것이죠. 무의미한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목숨이 무의미하네 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육사 선생님.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한 구자 어천보다 어설프고 마을이 어떻다고 어설프고 부정적 현실인 것 같잖아. 부정적인 상황인 것 같잖아. 어둡고 그 다음에 포범처럼 매달았던데 포범이 뭔지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포범 해석하러 갑시다. 단어 뜻 해석이 되어 있는데 포범이 뭔가 단어 뜻 확인하러 갑시다. 포범이 뭐야? 밑에서 보니까 포범. 자, 다시 한번 포범처럼 닮았다 해서 포범 천으로 만든 도시죠. 천으로 만든 도시인데 달아매었다 서술어까지 봤습니다. 첫 번째 포범은 도시예요. 천으로 만든 요 배 가게 하는 바람으로 가게 하는 도시인데 저런 단어인데 포범 모르는 단어잖아. 근데 달아매었다. 만약에 포범을 모르겠으면 달아매었다로 판단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달아매었다로 판단해도 된다. 그래서 달아매었다로 봐도 되고 또 삶의 티끌만 요거죠. 삶의 티끌만 달아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포범의 원관념 찾아봅시다. 요게 원관념, 포범이 보조관념 이렇게 되는 거죠. 포범의 내적 속성, 내포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잘 이해가 안 되고 삶의 티끌로 이해해도 돼요. 삶의 티끌만 매달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삶의 티끌 깨어진 뱃조각 있죠. 이퀄이에요. 삶의 티끌과 이퀄. 왜? 부정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원관념이니까 얘도 이렇게 연결이 되죠. 직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이 도시라고 하는 건데 이 도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무가치한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2번으로 들어갑니다. 이 도세 보조관념 무가치한 것이에요.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걸로 무가치한 것을 달아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주제 같은 거 아유 책 잘 쓰신 분이 막 좋은 표현 썼잖아. 우리 시험 볼 때 소주제 적어가면서 쓸 여유는 없어요. 그러나 느낌은 있지. 어떠한 느낌이 있어? 시적하지 않은 자신의 목숨, 자신의 삶을 자 그냥 키워드로 간단히 얘기하면 시적하지 않은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한 거야. 목숨이나 삶이 무가치하다라고 은유법, 비교법, 또 지교법 이런 걸로 표현했다고 3번 사면봉 한 거야. 스타크래프트 옛날 아주 유명한 임요한의 그 게임처럼 사면타로 지금 내 목숨이 연락 무가치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만 느끼고 가라. 아 목숨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셨구나. 이원롱님이 이육사님이 그렇게 느끼시는구나. 이은갑니다. 처음부터 보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느꼈으면 마지막 연 바로 달려가도 돼. 내용만 할 거면 그런데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연결해서 정답 판단할 때 이 부분들을 좀 보고 가야 되겠죠. 기억 부분이나 니은. 그런데 조금 더 밑으로 가볼까요? 마지막 새벽 밀물에 밀려온 성질이 급해서 좀 보는 거예요.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양 어라 뭐라고? 거미냐? 아이고 그죠? 거미냐에서 요거 직유법이야. 직유법인데 얘는 보조관념이고 새벽 밀물 자 보조관념이고 그러면 원관념을 찾아야 되겠지. 그죠? 거미 있냐에서 거미는 뭔지 이 보조관념인데 없으면 누구 찾아? 시적 화자죠. 그래서 거미는 보조관념이지만 누구라고? 시적 화자예요. 화자를 거미 있냐? 라사가 퍼진 소라껍질에 자 소라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도치법이지 앞뒤 바꿨었지. 근데 소라껍질에 붙여왔대요. 그죠? 네, 소라껍질에 붙여왔대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 여기 봅시다. 밀려왔고요. 그 다음에 붙어왔고요. 굉장히 수동적인 서술어, 수동적인 이미지가 붙어왔다, 밀려온 것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다사가 빠진 소라껍질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마디로 나름 다사가 무가치한 거죠. 그래서 무의미한 것에 앞에 있었죠. 무의미한 것에 나는 붙어서 살아왔어. 그리고 뭐언 거리감인데 시적 허용이지. 시적 허용인데 요거는 거리감일까? 한국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자 노정이죠. 생활을 들여다보며 라고 해서 미완성 결말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적 화제의 삶을 자 해서 삶을 항해로 보는 거죠. 한국의 노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항해로 본 거예요. 네, 항해하는 것으로 봤어요. 이리저리 떠도는 거죠. 불안하겠지. 생활을 들여다보면은 성찰적인 의미가 있는데 미완성 마무리도 하고 있네. 미완성이라서 여운을 주고 있네. 이거를 우리는 문제에서 모의고사 문제 연락 풀면 뭐라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있네. 독자가 적극적으로 능동적 독자가 돼서 발음 꼬였네요. 독자의 상상력이 많이 개입이 되겠네 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들여다보면 이거는 회고적 그죠? 회고적 반성적인 성격도 있네. 이렇게 보겠죠. 요 정도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 자, 그러면 잠시 지워서 좀 보겠습니다. 그 위에 기억도 한번 갔다 올게요. 자, 기억도 갔다 오고 여기 그 다음에 마지막도 갔다 오고 여기서 뭔가 느낌 좀 오니? 너희들이 작품에 대해서 정확히 읽고 잘 읽어야 될 부분이죠. 거기서 문제 잘 안 낸다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 안 낸다고. 엉뚱한 부분 나오죠. 독서도 그렇다. 독서도 특히
독서도 어느 부분이다? 표와 그래프가 있는 보기 유형이 있죠. 이 보기 유형은 논설문이든 설명문이든 첫 단락의 중심 내용 파악하고 마지막에서 계속 설명 이어가는지 또는 논점이나 쟁점 제시하는 논설문이지 여기 읽고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가 아니야. 특히 보기 문제는 이 가운데에서 하등 쓸데없는 예시, 핵심 파악할 때 그냥 버려라 하고 그 예시들을 파고 들어요. 이게 출제자야. 이걸 적응하면서 공부하라고. 핵심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인지 문제 정답을 찾는 것이 우선인지를 왜 구분했느냐. 이 작품의 핵심은 내가 보려고 너희들이 스스로 이 작품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정도면 돼. 처음과 끝에서 결판 나는데 문제는 어디 기억과 니은이 있잖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죠. 또 여기 굵은 곳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억 부분 아까 첫 번째 문제는 좀 내려가서 첫 번째 문제는 운이 좋아서 마지막 거 위치가 바로 위에 보여가지고 바로 정답이 얻어 걸린 거죠. 이건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절대 실력이 아니야. 그거는 운이 좋은 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 부분부터 있는 데를 봐야 됩니다.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해서 내가 해석하지 마. 문장형 동그라미 기호가 있는 걸 보이죠. 자연물과 자연현상을 활용해서 고달했던 삶 넘어옵니다. 머리에 기억이 좀 남아있나요? 네, 핵심은 남겨두고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 부분 자연현상을 통해서 고단한 삶을 형상화했는지 한번 봅시다. 있는지 보면 돼요.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해서 여기죠. 자연현상이 있고요. 암초, 태풍과 싸운 거죠. 고단한 삶 둘 다 있지. 얘는 여기에, 얘는 여기에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장형 동그라미 기호가 있으면 해당 부분 읽을 때 정답 판단해도 돼. 그래서 나중에 풀어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낚시하는 법만 알면 되잖아. 그 낚시의 피레미를 잡혀줄 건지 요즘 유행하는 대방어를 잡아줄 건지 먹고 싶어요. 그거는 고기는 본인이 낚는 거고 낚시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방법 원칙론으로 들어간 거죠. 원칙을 세우세요. 그럼 보여요. 시야가 넓어져서. 자, 그래도 의미를 좀 하겠습니다. 퍼벅처럼 해서 이연도 정리는 하긴 할 거예요. 이연도 간단하게. 자,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비교하고 있죠. 서해를 밀양하는 짱크와 같아. 이제 여기 어느 정도 알았을 테니까 여기로 좀 가볼게요. 자,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에서 파악을 했다면 미주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를 하기 위한 거라면 과감해지세요. 쫄보가 되겠지. 왜? 불안하니까 내가 맞는지 검증받은 적도 없고 어떻게 읽으라고 하는 거에서 뭐 시적 화자 파악해라, 시적 상황 파악해라, 그 다음에 각종 표현법에 대한 원관념 파악해라 이런 얘기들을 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난 어떻게를 해주는 거야? how를 해주는 거예요. what이 아니고 how를 하는 거라서 자, 남들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네, 비교를 하고 있고 내 꿈은 해서 남과 내 꿈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짱크와 같은데 짱크가 뭐니? 쓰레기새 트래시십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짱크와 같아서 얘의 내포를 파악하라고. 내 꿈은 짱크와 같아라고 하는 거니까 직유법이잖아. 얘기했잖아. 뭐라고? 보조관념의 내포 파악하라고. 쉽게 해서 정크선은 쓰레기 배예요. 쓰레기 배에서 내포를 파악하자. 뭐니? 내 꿈은 개쓰레기라고. 쓰레기 배 이거죠. 내 꿈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어. 앞에 무가치하다라고 했지. 처음이랑 마지막 년에서 파악했었던 그 핵심 정서가 그대로 적용이 돼. 무가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짱과 같아. 소금에 절고 고수에 부풀어 왔다. 여기에서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 그죠?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이나 괴로움이 어떻게 됐다고 이 무의미한, 요런 삶의 무의미한 의식이 조수의 자, 부풀어 올랐다라고 하는 거를 조심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시련과 고난이 무가치가 엄청나게 컸었다고. 자, 좀 더 얘기할까요? 욕 좀 한마디 섞어요. 삶이 족같았다고.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다고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이육사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죠. 평생 저항하고 깜빵 가고 하는데 이분의 원래 성격은 MBTI로면 소심한 트리플 A형의 MBTI F하고 I가 아주 강하신 분이죠. 부끄러움 탔어요. 말도 못 하시는 분이야, 사실은. 키도 작아. 엄청 작아요. 한용운 선생님만큼이나 작아요. 그런데 이런, 그렇죠? 공부만 잘했어. 자, 항상 흐릿한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가 해석 아까 조금 했으니까 암초를 만나요. 태풍가 만나요. 그죠? 짱크, 부풀어 올랐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전설을 읽으면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전설과 산호도는 뭡니까? 화자의 꿈이었죠. 화자의 꿈과 환상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어. 나도 독립운동 안 하고 편하게 대학 다니면서 지적인 희열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었겠지. 산호도 구경하지 못하는. 그럼 남십자성이 비춰주지도 않았다. 자, 전설 사도는 좀 더 긍정적인 희망이에요. 희망과 이상인데 희망과 이상이 어떻게 됐다고? 구경도 못해. 비춰주지도 않아. 이거는 뭡니까? 줬다 뺏는 거랑 똑같죠? 네, 절망적 현실이 계속되는 거잖아. 예, 내 삶은 쓰레기와 같은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절망적 현실이 계속된 거예요. 그죠? 전쟁도 안 끝날 것 같고 일제는 망할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중국 다 삼켜 먹을 것 같고. 그래서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해서 이 정도 오면 못 알아먹는 새끼가 병신이지. 여기만 봐도 이제 쫓기는 마음이고요. 지친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시련과 고난, 고통이라고 하면 되죠. 쫓기는 지친 몸, 시련, 고난이구나. 몰라도 이 정도 때려박아도 알겠다. 그리고 지평선은 뭐야?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인데, 이상과 꿈인데, 한숨에 기어오르면 시궁치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자, 지평선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평선을 한숨에 올라가면, 한숨에 기어오르면, 이상을 추구하면, 시궁치는 열대, 여기를 좀 잘 해석해야 돼요. 시궁치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는데, 이게 뭐야? 예죠. 시궁치는 이게 또 안 좋잖아. 직육법이에요. 자, 직육법인데 이 식물, 시궁치는 열대식물이 어떤지 얘의 내포를 보라고. 어떤 거라고? 발목 잡혔어. 속된 말로 우리 표현을 하면 발목 잡힌 거예요. 시궁치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궁치는 하는 이 부분은 고통의 현실이고요. 예, 고통의 현실 때문에 발목을 에워쌌다. 예,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겁니다. 정신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한 거죠. 본인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지치됐다라고 엄청나게 괴로워하셨던 분이에요. 사실 이분 얘기하면 좀 빡 돌아요. 예, 스스로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윤동주도 그렇고. 그죠? 자, 밀물에 밀려온 검이 있냐. 오죽하면은 그 대이육사가, 그렇죠? 네, 대이육사가 계속해서 직유법밖에 못 썼겠니? 직유와 의유밖에 못 썼겠어. 어린애처럼 비교나 하고 어린애처럼 쓰신 거잖아요, 이육사하고. 거미 있냐? 그런데 이게 더 매력이지. 거미는 뭐야? 밀물에 밀려온 거미니까 더 이해가 되지. 거미가 물에 빠져봐. 죽게 엄청난 위기죠. 그래서 거미는 뭐예요? 무기력한 존재, 다시 한번 확인돼서 똑같죠? 무기력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